풍광이 기가 막히게 좋은 곳은 대부분 임야 아니면 밭들이 많아요. 전망 좋은 땅을 힘들게 매입을 하여 조그만 농사일 하시면서 전원생활 하시다가 나중에 몸이 쇠약해져 농사를 못 지으시거나 아니면 여러 사유로 해서 자신이 직접 농사를 못 짓게 되었을 때 제때법이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엄청난 벌금 및 양도세 폭탄이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파파TV입니다. 은퇴 후 건강과 소소한 삶을 위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전원생활용 토지를 어떻게 구입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엄청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그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퇴 후에 전원주택을 짓고 시골살이를 하기로 생각하신 우리네님들 중 대다수가 이러한 상상을 하며 행복해 했을 겁니다. 풍광 좋은 시골에 작은 집 짓고 이쁘게 잔디 좀 심고 담은 돌담을 칠까? 아님 내가 좋아하는 홍매화로 할까? 정원수는 어디에 몇 그루를 심을까? 이왕이면 유실수도 심어야지. 그리고 집 도면을 만들어보고 정원 텃밭 위치도 잡아가며 행복해합니다. 뭐 상상의 나래를 피는 것은 즐겁고 행복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봄날이 되면 예쁜 꽃은 피고 꽃향기에 저절로 얼굴에 꽃이 피고요. 여름 되면 실록이 짙어진 나무그늘 아래 파전에 막걸리 한잔하고 가을이면 낙엽 태우고 그 냄새 맡아가며 고구마 구우면서 사색을 즐기고요. 눈 내리는 겨울날엔 마당에 쌓이는 하얀 눈을 보며 커피 한 잔에 행복해하는 꿈을 꿉니다. 지금 뭐라 하시는 구독자님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땅 파고 심고 가꾸고 잔디 깎고 그 지긋지긋한 잡초와의 전쟁 뭐 그것만 있나요? 자잘한 집수리 잡다한 일들 모두 내 손으로 해야 하죠. 전원생활 불편하고 힘들고 복잡한 일 생각하면 끝도 없이 나올 겁니다. 요즘은 우리네님들 다 알아요. 전원생활이 무척 고되고 힘들다는 것 말이에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실행에 옮깁니다. 왜냐고요? 힘들고 지칠 때 은퇴 후 미래의 전원생활을 생각하면 즐겁고 행복했으니까요. 그게 바로 나의 로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전원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2도 5촌을 하시던 5도 2촌을 하시던지 간에 땅이 있어야죠. 땅 보러 집 보러 많이들 다니십니다. 발품 팔아야 좋은 곳 정착할 수 있다고들 하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마음에 드는 땅은 농지가 많아요. 앞이 탁 트인 풍광 포기할 수 없어 농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 농지 매입하더라도 사후 관리가 쉽지 않아요. LH 직원들 토기 투기 사건 이후로 농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규제를 가하고 있어요. 300평 이하의 농지는 주말 농장으로 허가를 받아 도시민들이 농사 경험도 하고 전원생활도 맛보면서 재미나게 살 수 있었는데요. 개정된 농지법상에서는 쉽지 않아요. 설명을 하자면요. 첫 번째로 주말 농장을 위한 토지 구입 요건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농업진흥구역이던 농업보호구역이던 주말 농장이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절대농지인 농업진흥구역은 불가능하고 농업보호구역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득 자격 증명을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농지위원회에서 농지취득 자격 심사가 엄격하여 대충 가짜로 농사짓고 이런 거는 이제 안 통합니다. 농지를 매입을 위해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300평 이상이면 영농계획서가 필요하고 그 미만이면 주말 농장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먼저 지자체 담당자가 해당 농지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태인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여름에 농지가 잡초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안에 혹시 폐기물이 있을 수도 있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해서 담당자분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려워 판단을 보류합니다. 그럼 어떠하나요? 빨리 풀을 깎든지 폐기물 등을 치우고 다시 보여줘야 오케이 사인이 나겠지요. 농지 매입 계약 시 이러한 내용을 꼭 특약사항에 넣어 내 돈 들이는 일 없도록 해야겠죠. 두 번째, 주말 농장 사후 관리가 엄격하게 강화가 되었습니다. 매년 지자체에서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하는데요. 여기서 위반 사항이 나타나면 예를 들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증 취득을 했을 때는 5년 이내 징역 또는 공시지가 이하의 벌금이 있고요.
주말 농장의 비닐하우스, 농막 설치 시 신고하여 농지대장에 기재를 해야 하는데 안 하면 벌금이 300만 원, 농지대장 변경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벌금이 500만 원 나오게 됩니다. 주말 농장을 위탁하거나 불법으로 임대하면 벌금 2천만 원입니다. 몸이 쇠약해지시거나 여타 다른 사유로 직접 경작을 하지 못하면 강제처분 통지를 받습니다. 통지를 받고 1년 이내 처분이 안 된다. 그러면 또 재차 처분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처분을 못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 부과금은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 중에서 높은 금액의 25%를 해마다 부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4년이 지나면 공시지가만큼 과태료가 나오죠. 농지값 다 나가는 겁니다. 처분 통지를 받으면 땅을 팔고자 내놓습니다. 그러나 안 팔려요. 농업인에게 300평 정도는 농지로 쓰기에는 자투리 정도로 보인다고 합니다. 처분 통지 1년 받고 못 팔면 또 처분 명령까지 받아서 6개월 후에서 처분 못하면 이제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받아요. 제 친구는 주말 농장을 하다 몸이 아파 주말 농장 운영을 못해서 내놓았는데 거의 3년 만에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는 농지 제때 팔기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렵게 매도를 했어요. 이제는 세금이 기다립니다. 세 번째, 주말 농장 양도소득세가 폭탄으로 떨어집니다. 주말 농장이 예전에는 사업용 토지였는데 이제는 비사업용 토지로 바뀌어서 매도할 때 기본 세율이 보유기간에 따라 16%에서 55%이고 또한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비사업용은 10% 중과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소유하고 매도하면 시세 차익의 65% 세금이 나옵니다. 또한 장기 보유 시에는 양도소득세를 30% 정도 감면했는데 장기 보유 혜택도 없어지는 내용의 입법을 앞두고 있답니다. 농지에 주말 농장 계획하시는 우리네님들, 주말 농장을 힘들게 매입을 하여 주말 농장을 운영하다가 나중에 몸이 아프다던가 또는 다른 사유로 해서 주말 농장 운영을 못하게 되면 엄청난 이런 벌금 및 양도세를 맞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생각을 잘해보시고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이제는 복잡한 주말 농장 운영하시지 말고 전문 농업인이 아닐 시에는 절대 농지는 구입하지 마시고 농업보호구역을 매입하여 일부분은 대지로 용도 변경을 하여 아담한 집 지으시고 나머지는 텃밭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방법은 시골에 많은 빈집을 구입하시어 알맞게 수리하거나 아예 신축을 해서 생활하시고 텃밭 가꾸면서 전원생활하시면 좋습니다. 요즘 집수리 및 신축 시에도 2% 이내 저리로 1억에서 2억을 지원합니다. 또한 취득세 등 여러 세제 혜택도 있다고 하니 잘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조금 더 농지가 필요하시면 농지를 빌려서 농사 지으면 됩니다. 요즘은 널려있는 게 놀리는 땅이라고 합니다. 쉽게 농지 빌려서 농사일 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